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드디어 저한테도 아이폰 14 프로가 도착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나름 빨리 구매를 한다고 했지만 역시 형님들은 너무 빠릅니다. 이미 언박싱도 많이 올라왔고 웬만한 정보들도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최근 아이폰 13 프로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환율의 요인이 가장 큰 것 같고요. 14 프로가 생각보다 엄청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3 프로와 14 프로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둘 거예요. 그럼 먼저 디자인부터 봅시다. 일단 카메라의 크기가 조금 커졌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옆에 두고 보면 크기 차이가 살짝 납니다. 정말 극혐 이럴 정도로 커진 건 아니지만 체감이 되는 정도로 커졌어요. 이 케이스를 씌워보면 바로 티가 나죠. 이게 13 프로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반면에 14 프로는 이렇게 걸립니다. 보이시나요?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커졌죠. 그리고 플래시도 적응형, 그러니까 어댑티브 플래시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짝 뭔가 디자인적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강화 유리를 무광으로 잘 깎아서 만든 뒷면 디자인은 여전히 예쁘고요. 이번 실버는 확실히 좀 화이트 빛깔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테이블과 거의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죠. 이런 패드랑 봐도 똑같은 화이트입니다. 더 화이트 같기도 하네. 역시 디자인은 애플답게 아주 잘했고요. 옆면에도 반짝거리는 스택 느낌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폼팩터의 변화도 살짝 있어요. 세로 길이가 0.8mm 정도, 그러니까 1mm도 안 되는 크기가 더 커졌고요. 그리고 두께가 0.2mm 정도 두꺼워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더 높아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로 인해 무게도 3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카메라 무게도 조금 더 더해졌겠죠. 어쨌든 무게도 무거워졌고 크기도 더 커졌다는 건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전면 디스플레이는 보시는 것처럼 AOD가 아이폰 역사상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삼성이 봤을 때는 살짝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완성도만큼은 상당히 뛰어난 색감이 그대로 적용되는 AOD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배경화면을 조금 더 예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AOD가 더 예쁘긴 하죠. 그리고 UI 디자인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마치 혁신처럼 보여졌던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사실 노치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잖아요. 2:1 비율의 영상을 볼 때 살짝 거슬린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16:9 비율의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게임을 할 때는 확실히 좀 거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노치도 거슬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14가 별로다 이런 의견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려 업그레이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애니메이션 확실히 예뻐요. 애플이 쓰시는 그 감성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애플의 공식 앱들만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앞으로 서드파티 앱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이왕 버려지를 하면 이렇게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또 다른 변화는 화면 밝기가 많이 높아졌죠. 최대 피크일 때는 2000니트에 가까운 화면 밝기를 보여준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면 밝기를 이렇게 최대로 높여도 실내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아마 한 800니트, 900니트 이 정도의 화면 밝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야외에서 햇살이 강한 날 사용해보면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살짝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뻥 스펙은 아닐 것 같거든요. 소소하지만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능충이라면 가장 기대했던 A15 바이오닉 칩셋에서 A16 바이오닉 칩셋으로 칩셋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었죠. 과연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제가 앱이나 벤치마크 같은 걸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벤치마크 점수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거의 15% 가까이 향상된 걸 볼 수 있죠. 3D 마크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그래픽 성능도 크게 향상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GPU 칩셋 자체도 살짝 더 업그레이드 되기도 했지만 DDR5가 탑재되면서 대역폭이 많이 넓어진 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더 고프레임의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실행 속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벤치마크 점수에 비하면 실제로 사용할 때는 크게 체감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13 프로만 해도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게임의 사양을 훨씬 뛰어넘는 프로세서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14 프로가 필요한가 싶긴 해요. 칩셋 때문에 산다면. 하지만 점점 고사양의 게임이 나올수록 14 프로가 조금 더 낫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13 프로와 14 프로의 실사용에서 체감되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변경된 부분은 배터리인데요. 14 프로가 살짝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사용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13 프로가 배터리 효율이 더 좋은 것 같게 느껴집니다. 물론 얘가 최적화가 안 됐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배터리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확실히 AOD나 더 밝아진 화면 밝기, 뭐 전성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성능이 좋아진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배터리 소모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만큼은 뭐 둘 다 비슷하거나 13 프로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AOD를 끄면 14 프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AOD를 끌 거면 13 프로를 사는 게... 이제 그 다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사진이랑 동영상, 액션캠 모두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도 이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센서 크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센서 크기만 보면 거의 50%에 가깝게 증가를 했죠. 하지만 이 조리개 값, 이게 낮을수록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낮은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리개 값이 14%가 살짝 더 안 좋아졌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양은 17% 정도 증가했다는 게 애플 측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자잘한 변경점이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센서가 조금씩 더 좋은 센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부터는 충돌 감지를 하거든요. 교통사고가 나면 긴급 SOS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충돌 감지를 위한 센서들이 대폭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용을 할 때도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4 프로의 셀링 포인트는 아니겠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변경이 되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종합해서 이 두 녀석 중에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듯 13 프로와 14 프로는 큰 변경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6년 전의 아이폰들처럼 1년마다 급격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아마 안드로이드 진영의 메인 칩셋 성능이 라이벌로서 재구시를 못하는 것도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뭐 따라올 경쟁자가 없는데 더 빨리 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힘을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안드로이드가 힘을 내야겠죠. 즉 성능 때문에 14 프로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카메라 사용이 많다면 14 프로는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그만큼 카메라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센서 크기의 변경점이라든지 14 프로에만 적용된 포토닉 엔진 등 사진이면 사진, 영상이면 영상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밖에도 소프트웨어를 통한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도 14 프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사실 아이폰 13 프로와 14 프로는 똑같은 가격에 출시가 되었어요. 요즘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달러가 너무 가치가 높아지면서 얘가 비싸진 거죠. 그래서 애플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뭐 누구를 탓해야 되나?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 카메라 부분을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똥 봐.